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이름 하나가 낡은 점집 안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딱 한 사람 이름을 적어주더라고요. 이 여자가 내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그 종이 위에는 또렷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영채. 그 이름이 지금 건양그룹 안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아직도 그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분명 자신의 신혼방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차정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정원이 아니라 건양의 가짜 딸이자 난숙의 카드가 되어버린 주영채였던 겁니다. 잔인한 건 기억이 잘려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술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머릿속 한편에서는 영채가 건넨 술잔 속에 어떤 약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훈은 그날 이후로 눈만 감으면 침대 시트 구겨지는 소리랑 알 수 없는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저 여자랑?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와 혐오뿐이었는데요. 아무리 기억이 흐릿해도 결과는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원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공간에서 약점으로 쓰일 밤을 만들어버린 거죠. 반대로 주영채는 그날 이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자신을 건양의 며느리라고 믿는 사람처럼 말투와 걸음걸이를 바꾸더니 아침 식탁에서 한혜라의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황 실장과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홍 셰프에게는 엄마 대신 이 집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에요. 라며 애틋한 척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채가 조금만 힘을 빼면 불쌍해 보인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영채라는 인물의 무서운 점은요, 욕망과 상처가 한 몸처럼 엉켜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잘생기고 배경 좋은 진세훈, 누구에게나 완벽해 보이는 남자라서 탐이 났던 거죠. 그런데 정원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세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욕심이 붙었습니다. 저 남자 나도 가져보고 싶다. 거기까지는 단순한 질투였는데요. 약을 섞은 술잔을 건네고 신혼방의 불을 스스로 켜버린 순간부터 영채에게 세훈은 그냥 훔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온전히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혜라에게는 조건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였고요. 공난숙에게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 쓰는 가짜 딸이었으며 예전에 모든 걸 버릴 만큼 좋아했던 남자에게조차 끝내 선택받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영채 마음속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에 대한 결핍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실장도 홍 셰프도 영채를 볼 때마다 어딘가 애잔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누구보다 계산 빠르고 독한 아이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안전한 사랑을 못 받아본 불쌍한 애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채가 불쌍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손을 잡고 있는 이상 건양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책임지는 얼굴이 필요했는데요. 방송 출연, 인터뷰, 행사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혜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딸임을 알면서도 주영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영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나가볼까요? 이 집 제가 대신 욕먹어 드릴게요. 순식간에 건양을 위해 존재하는 카드로 자리 잡아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채를 내쫓는 순간 난숙과 태석이 쌓아 올린 이미지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세훈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정원 앞에서 웃는 연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정원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날 일 내 잘못이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세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는데요. 그 말에는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대한 공포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정원의 표정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일은 오빠가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린 서로한테 책임 물을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세훈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이 정말 자신 없이도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세훈은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정반대였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내 인생 챙겨. 나도 더는 미련 안 남기게 해줄게. 평생 하고 싶지 않던 가장 못난 말을 던지고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는데요. 이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주영채의 눈가에는 조용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원이 세훈을 밀어내고 조금만 더 자신이 세훈 옆에 서 있을 시간을 늘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마음도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타깃으로 선택한 사람이 주하늘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차정원을 사랑해온 남자, 누구보다 조용하게 정원의 뒤를 지켜주던 사람. 영채는 하늘을 찾아가 아주 단순한 제안을 꺼내놓습니다. 오빠는 정원 언니가 좋고 나는 세훈 오빠가 좋잖아요. 우리 서로 도와주면 안 돼요? 처음에 주하늘은 단칼에 잘라 말합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거래하는 건 나 진짜 질색이야. 그런데 영채의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세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세훈 역시 정원을 향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채 죄책감 속에서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 애매한 끈이 남아있는 하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하늘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남자로 보게 만들려면 누군가는 이 끈을 끊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찾아왔습니다. 문자 한 통을 받고 정원의 집 앞을 찾은 세훈, 문을 열고 들어온 거실 소파에 주하늘이 앉아 있었거든요. 정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고요. 세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는 하늘에게도 정원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장난스러운 농담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 자체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할 차례야. 정원 곁에 설 사람은 나다. 세훈은 그 눈빛을 알아챘고 말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주영채는 또 한 번 자신의 계획이 한 칸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이미 공난숙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판이 한참 전에 짜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상철의 죽음, 차기범의 의문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태석의 그림자까지. 난숙과 태석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난숙의 입에서 그날 호텔 CCTV 누가 지웠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라는 난숙과 밀실에서 마주 앉아 자신의 속내 일부를 털어놓는 대신 난숙이 쥐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씩 끌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평생을 거래로 살아온 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혜라가 흘린 말들을 전부 녹음해 둔 거죠. 남편과 딸 수아를 버리고 건양을 택했다는 고백, 차기범을 버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흔적들, 진태석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까지. 그 육성 파일을 들고 난숙이 찾아간 사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내 엄마 입으로 직접 한 말, 너도 들을 권리 있지 않겠니? 짧은 문장을 남기고 난숙은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작은 방 안에 한혜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 남편 하나, 딸 하나 버리는 대신 더 큰 집안을 얻은 거라고. 정원은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자신을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와 지금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가 겹쳐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난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나는 못된 엄마야. 그래도 내 엄마보단 나아. 난 적어도 널 팔진 않았으니까. 그날 이후 정원은 한혜라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에게 한혜라는 건양의 안주인이자 진태석의 아내, 그리고 차기범을 버리고 떠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편도 가족도 아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원이 찾은 사람이 주하늘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억울함부터 풀어요. 그거 끝내기 전에는 나 누구도 용서 못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하늘은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를 또 하나 더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황 실장의 누나 황리수를 찾아갑니다. 예전 전시회에서 벌어졌던 사건, 미술계에서 은근히 떠도는 소문, 진태석과 공난숙, 한혜라가 얽힌 거래의 시작이 바로 황리수에게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문을 열고 나온 황리수는 예상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가가 아니라 병원에서 갓 퇴원한 사람처럼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황리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준 사람은 공난숙이었어. 근데 내 이름으로 올라간 전시의 영광은 전부 한혜라에게 넘어갔지. 그게 우리 사이의 거래였거든. 정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옆에 서서 어떤 여자는 목숨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동정할 틈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차기범 사건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였는데요. 황리수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진태석은 증거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근데 공난숙은 사람들의 욕심을 증거로 쓰는 사람이야. 그 여자를 쓰러뜨리려면 세상이 같이 화낼 만한 죄가 필요해. 그 사이 공난숙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정원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주하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바뀐 걸 알아챘거든요. 예전에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젠 조사 보고서를 내밀 듯 차분하게 과거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건 기록 남아있는 거 다 주세요. 숨긴 거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말투는 공손했는데요. 목소리 안에 섞여 있는 단단함은 분명 난숙을 향해 칼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난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애는 결국 내 편이야. 내가 키웠잖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혹시 정말로 나한테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걸까? 모순된 두 생각 사이에서 난숙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순간을 상상하게 됐거든요. 한편 진태석은 한혜라를 점점 더 강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공난숙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헤라가 난숙에게 흘린 말, 정원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태석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차기범 씨한테 했던 일, 이제라도 바로잡아요. 그 사람한테 씌운 죄 돌려놔야 우리도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이 말은 한혜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그걸 지금에서야 후회해? 난 당신 지키려고 한 짓이야. 당신이 나한테 오게 하려면 그 남자부터 치워야 했어. 당신도 알잖아. 태석에게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만 남아 있었죠.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쌓아온 자리, 이름, 건양의 안주인이라는 신분. 그거 다 버리고 진실 말할 수 있냐고.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건양으로 들어오기 위해 버린 시간과 사람들, 그중에는 남편 차기범도 딸 차정원도 포함돼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종류였구나. 나도 이 사람도. 잘못된 사랑을 핑계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걸 합리화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혜라는 평생 피하고 싶었던 거울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건양과의 싸움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 가족과 공범, 보호와 파괴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끝까지 자신의 편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먼저 서로를 배신하게 될지. 아직 모든 비밀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